공적 관리. 그러니까 이게 관리인데 굳이 공적이라고 쓴 거는 반대말은 사적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적 관리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원로들, 그러니까 상임 고문단이죠. 한 20명 정도가 오찬을 하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자, 여당의 원로들이 조언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공적 관리란 뜻은 전담 조직 또는 담당자가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 만나 제2부속실 설치 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은 전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공적 관리가 잘 안 됐다. 또는 뭔가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이런 조언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좀 더 나온 얘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좀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명, 4명 정도가 제2부속실 관련 건의를 했다.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어떤 뭐 일정, 행사, 전에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최근 한 10일 가까이 되죠? 이 정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정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말이죠? 12일 전 영화 관람, 이게 공개가 됐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공개되는 행사가 된 거죠. 이게 알려지면서.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 예방, 여기에서 이제 동행한 인물 놓고 논란이 한참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부인들과 오찬, 그다음에 이순자 여사 만남, 그리고 다리 이쪽으로 가면 17일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김정숙 여사 예방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죠. 그리고 18일에는 한 행사가 있었어요. 고 신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 여기서는 연설까지 했다. 뭐 이렇게 좀 보도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언론에 바로 현장이 공개되는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 소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일정을 잡고 관리하고 이게 분명히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여당 원로들의 조언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선 전에 조용한 내조 이런 거를 약속했는데 조용한 내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활동이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한 가지 굉장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언급한 영상인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남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앞장서서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대통령이 하실 건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맞출 거는 맞추고 이렇게 해서 영부인이 바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이제 언급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언급됐던 인물인데 최근에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오찬도 평론가. 조용한 내조, 이른바 조용한 내조 이게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든요.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조용한 내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말을 바꾸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하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하지 않겠다.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학력 위조 의혹이 나오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 이제 논란이 됐던 의혹들이 있었죠. 네, 그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뒤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수락한 게 아니라 그런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빠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당선되고 앞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정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하실 때 예. 사실은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경호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부속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어차피 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걸러서 일정을 다 잡을 것이면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흔히 무슨 건진법사라든지 방금 나왔었던 천공스승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비과학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천공스승이 자신의 유튜브가 저희가 자료 화면을 봤지만 예. 지금 김은국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출연이 유튜브를 넘어서 TV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정말 영향이 없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가 터졌을 때 예. 태블릿 PC가 공개가 돼서 탄핵 국면으로 간 거 아니고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해서 탄핵 국면 간 거 아닙니다.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 씨가 예. 국정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 탄핵 국면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 혹시나 저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국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국민들은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예. 일부긴 하지만 한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 긍정과 부정이 처음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엔 사실 살짝 반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누리호 성공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결과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 하지만 그 사전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을 바꿨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죠. 굉장히 뭐 언론의 관심도 좀 많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지금 파리 출장 중인데 참 기자들이 국내 현안 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 역시 해외 출장 간 총리에게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질문이 지금. 그러니까 제2부속실 얘기예요.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글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까?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군요.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뭔가 약속한 거 이거는 계속 끝까지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고집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다. 만나면 제2부속실 얘기 한번 꺼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태 최고위원. 국무총리 판단으로는 제2부속실 안 만들 것 같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2부속실 필요성 제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여사의 어떤 활동이 내조라는 것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나토 정상회담에 또 여사께서 참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오르신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워낙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시고 또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1부속실이나 뭐 대통령실에 평시 업무를 하다가 여사께서 활동할 때는 여사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형식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팀 정도는 팀 정도는 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제2부속실이라는 뭐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도움을 주는 인력을 좀 상당히 충원해야 된다. 뭐 이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최진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예. 결국 뭐 한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고집이 세지 않나라고 했지만 저 취지는 뭐냐면은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약 사항인데 이거 깬 거 아니냐라는 이거를 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야당이나 다른 분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고민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공약은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적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실상 부속실 내에서 일부의 인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구를 개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를 그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처럼 어떤 이런 좀 불행한 일 또는 이 원래 공적인 영역인데 거기서 활동하면 안 되는 다른 인물들이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국무총리는 일단 제2부속실 부활은 안 시킬 것 같다 일단 얘기하고 뭐 기회가 되면 좀 여쭤보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